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든 회사를 운영할 때마다 국가가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그거 환경에 안 좋아. 노조 안 만들면 우리랑 일 못해. 이렇게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면 말이죠.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남자 일론 머스크가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오늘 인포큐브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한 천재 기업가와 권력의 정점에 선 정치인이 손을 잡고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설계도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1. 내 거실을 남에게 빌려줬는데 주인을 쫓아낸다고? 머스크는 사실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자에 가까웠어요. 전기차 만들고 우주선 쏘아 올리니까 딱 봐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21년이었죠.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에 전기차 회사 CEO들을 쫙 초청했는데 글쎄 테슬라만 쏙 빠진 겁니다. 이유는?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다는 거였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팔고 혁신을 주도하는 건 나인데 노조가 없다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이건 마치 잘 익은 사과를 따러 갔는데 사과 주인이 옆집 사람이랑 친하지 않다고 사과나무를 통째로 무시하는 꼴이었죠. 이때 머스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기술이나 혁신보다 정치적인 계산, 즉 자기들 표가 더 중요하구나. 그의 눈에 비친 정부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삥 뜯는 형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 펜실베이니아의 총성 그리고 아이플리 엔도스. 그러던 중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거죠.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파이트 라고 외치는 트럼프의 모습.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본 머스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신의 X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나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머스크 당신 전기차 팔아야 하는데 화석 연료 좋아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머스크의 계산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에게 트럼프는 규제라는 쇠사슬을 끊어줄 불도저였거든요. 트럼프는 말합니다. 규제를 없애고 미국을 다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 저 형이라면 내 발목을 잡는 저 낡은 관료주의를 다 부숴버릴 수 있겠어. 3. 월가의 배신과 비밀스러운 제안.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트럼프는 정치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예전처럼 월가월 스트리트의 금융 거물들이 그를 반기지 않았거든요. 월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튀는 사람이라 불안한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시장이 너무 출렁거릴 것 같아 라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같은 건 월가의 돈줄을 위협하는 요소였으니까요. 자, 돈이 필요한 트럼프 그리고 규제를 없애고 싶은 머스크. 이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실제로 확인된 팩트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슈퍼 PAC 정치자금 후원 단체에 매달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영상이나 루머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직접 찾아가 형님, 제가 싹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들 하지만 사실 이건 스토리텔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둘의 결탁이 규제 철폐와 정치자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단단해졌다는 점입니다. 4.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머스크는 단순히 트럼프를 돕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집회에 직접 등장해서 방방 뛰며 응원하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이건 그냥 지지자가 아니라 동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유세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트럼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세계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 본업인 우주선 쏘는 일보다 정치 유세에 더 진심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어야만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 시스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한 번에 치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달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가 쓰는 전기가 곧 돈이 되는 세상. 아주 무서운 야심이 숨어 있었죠. 자,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바로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월가의 금융 권력이죠. 과연 머스크는 이 거대한 월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냈을까요? 힌트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그리고 차세대 화폐라고 불리는 그것에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속삭인 달러 패권을 지키는 동시에 월가를 무너뜨릴 디지털 방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머스크와 트럼프가 손을 잡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월스트리트와 스트리트와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이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세요? 그야 달러가 많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나 나중에 이 돈 갚을게 하고 종이를 발행하면 전 세계가 그걸 사주는 덕분에 미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무도 이 종이를 안 사준다면 미국은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리겠죠. 이걸 잘 아는 월가와 중국이 우리 이제 국채 안 살래 라고 협박하면 미국 대통령도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와 트럼프는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 카드를 꺼내듭니다. 1. 달러라는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라.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를 띄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딱 한 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고정된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맞습니다. 코인을 발행한 만큼의 진짜 달러나 미국 국채를 금고에 쌓아둡니다. 여기서 머스크와 트럼프의 무서운 계산이 나옵니다. 월가가 국채를 안 사준다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만들면 되잖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쓸수록 그 회사들이 알아서 우리 국채를 수조 원어치씩 사줄 테니까. 이건 마치 거실을 남에게 빌려줬는데 그 세입자가 알아서 집주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이른바 GNIUS 액트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을 허용해준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을 지키는 디지털 방패로 공식 인정한 사건이었죠. 2. 비트코인 사기꾼에서 국가 비축 자산으로. 트럼프는 예전에 비트코인은 사기 같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180도 바뀌었죠. 왜일까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수많은 유권자와 젊은 층의 표심도 중요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였습니다. 2025년 3월 트럼프는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바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한테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가 딱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미국의 국가 자산이다 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달러가 최고인 줄 알고 달러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비트코인도 우리 보물이야 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럼 우리도 비트코인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줄을 서게 된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미국이 장악하면서 월가와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독점적인 권력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죠. 3. 월가의 제왕 제이미 다이먼과의 비밀 회동. 물론 월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인물들은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영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이먼이 트럼프를 찾아가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느니 둘이 비밀 회담을 했다느니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팩트라기보다 극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월가를 달래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우회 도로를 뚫어버렸다는 겁니다. 월가가 우리 말 안 들으면 돈줄 끊는다 라고 위협할 때 트럼프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난 머스크랑 같이 코인으로 돈 돌릴게. 너희는 이제 필요 없어. 4. 2026년 7월 4일 경제 독립선언의 카운트다운. 자,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미국은 202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트럼프가 아주 거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단순히 생일 축하해 미국. 이 아니라 월가와 낡은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미국 경제가 독립한다 는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 거대한 계획의 행동대장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만들어준 DOJ 정부 효율부서의 수장이 되어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료주의 1억 달러가 넘는 낭비성 예산들을 말이죠. 하지만 머스크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에너지에 집착하는지, 왜 돈은 와트와트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이 바로 다음 장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월가를 무너뜨리고 달러를 지키는 것? 머스크에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진짜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은 우리가 쓰는 전기가 곧 화폐가 되고 테슬라 배터리가 은행 계좌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아니라 와트가 지배하는 시대. 머스크가 꿈꾸는 이 에너지 제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의 전력망을 손에 넣으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어떻게 손을 잡았고 어떻게 월가의 금융 권력에 맞서 디지털 방패를 세웠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초전에 불과해요.
머스크가 그리는 진짜 엔드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종이돈의 시대를 끝내고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머스크의 머릿속은 이미 2026년 그 너머를 향하고 있거든요. 1. 은행 잔고보다 배터리 잔량이 더 중요한 시대? 머스크는 최근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소름 돋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진짜 부는 달러나 위안화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와트와트, 즉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무너져서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되어도 우리가 밥을 해먹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공장을 돌릴 전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머스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역사적으로 금을 캐거나 석유를 뽑아내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즉 화폐는 항상 에너지를 대신해서 나타낸 것뿐이었죠. 그런데 머스크는 왜 중간에 종이돈을 거쳐? 그냥 에너지를 직접 화폐처럼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2. 테슬라의 진짜 정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은행. 여기서 머스크의 무서운 무기 버추얼 파워 플랜트 VPP 가상발전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차고에 테슬라의 거대 배터리인 파워올 POWERWAL을 둔다고 상상해보세요. 낮 동안 햇빛으로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꽉꽉 채워두는 거죠. 그런데 옆집은 전기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테슬라 앱이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주인님, 지금 배터리에 전기가 남네요. 이걸 옆집에 팔아서 수익을 챙길까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내 배터리의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kWh당 $2 정도의 보상을 받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머스크가 꿈꾸는 에너지 은행입니다. 통장 테슬라 파워월 배터리. 이자 전기를 비싸게 팔아서 얻는 수익. 결제망 X의 트위터와 스타링크 위성망.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지붕 위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내 차고 안에서 돈이 쌓이는 시스템이죠. 월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의 민주화입니다. 3. 2026년 7월 4일 에너지 독립선언. 자, 이제 아까 말했던 독립 250주년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트럼프가 낡은 관료주의와 월가의 규제를 부수고 길을 닦아주면 머스크는 그 위에 이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깔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묘사되는 머스크에게 주어진 미션은 사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2026년 7월 4일까지 월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미국인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라. 물론 머스크가 정말로 모든 세상을 장악하려는 악당인지 아니면 인류를 위한 구원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이미 전기차 소비 마이너스 태양광 생산 마이너스 파워월 저장 마이너스 스타링크 연결 마이너스 X 결제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을 다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4. 인포큐브의 시선.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머스크의 야심은 단순히 전기차 몇 대 더 파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에너지를 화폐처럼 쓰는 세계의 설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우리가 나 $100 있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 500kW kWh 있어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전기를 사고 파는 모든 플랫폼을 머스크가 쥐고 있다면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패권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나요? 머스크가 왜 그토록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는지, 왜 비트코인에 집착하는지 그 모든 비밀은 결국 에너지라는 새로운 권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굴레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와 지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